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매니저님, 저희가 네. 3,710포인트 정도에 매수하셨고 또 2차 전지 네. 사셨잖아요. 네. 댓글에 네. 사자마자 물렸겠네. 네. 주식이라는 건 물리면서 시작하는 거죠. 원래. 네. 저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예. 왜냐면은 2,370에서 딱 샀기 때문에 뭐 여기서 지수가 어제 제 예상과 다르게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 하락 마감했지만 어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홀로 마이너스 5% 넘게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전반적인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연기금들이 좀 이제 그런 2차 전지,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땡겼고 오히려 연기금들은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2차 전지, 태조 이방원에서 2죠.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뭐 중간에 이 잔파동에 좀 속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도 이전에도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뭐 소재나 장비 쪽은 정통파라고 하죠. 수요와 공급을 좀 봤을 때 공급과 수요가 역전되는 현상이 언제 발생하느냐. 24년도 말입니다. 네. 아직도 2년이나 남았어요. 네, 잔파동.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저는 뭐 더 살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절반 현금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분명히. 뭐 더 사면 되죠. 뭐. 좋습니다. 저도 체감상 그리고 많은 분들을 취재해 봤더니 진짜로 큰 부자가 되려면 사고 파는 걸 자주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방송 특징상 매일매일 트레이딩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2차 전지가 아무리 빠져도 만약에 시장성이나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계속 가져가는 것이, 그 확신이 있으려면 또 공부나 탐방 등을 거쳐야겠지만 맞습니다. 그런 도움을 저희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신광선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이슈부터 살펴볼지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페덱스입니까? 네, 사실은 좀 지난 얘기죠. 사실 뭐 지난 얘기인데 굳이 제가 오늘 좀 언급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 S&P 500 그 모델을 갖고 왔으니까 관련된 페덱스 여기 나오시는 분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프레딕티라고 해서 이제 페덱스 CEO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화상 연결했던 장면이었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좀 악화되고 둔화될 이럴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근데 특징이 뭐냐 6가지 품목이었습니다. 뭐 첫 번째는 페덱스가 이제 운송 쪽이다 보니까 항공이나 유류 쪽에 좀 직경탄을 많이 맞다 보니까 항공 운송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소시키겠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한테 이제 노동 시간에 대한 비율도 조정해서 다운을 시키겠다. 그리고 주말 근무도 없애겠다. 그리고 직무 통합. 뭐 아실 겁니다. 통상 이제 회사 자체가 구조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인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직무를 통합시켜서 한 사람이 2가지 일을 실시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 직무 통합이고 채용 연기 그리고 워낙 지금 최근에 그런 번외 그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점까지 필요 없는 곳은 폐쇄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덱스의 그 실적 쇼크로 인한 우려감으로 주가를 폭락시켰던 원인들. 페덱스의 큰 그림을 좀 이제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한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폭락,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역사상으로 3번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덱스마저 지금 3분기는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이제 립세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립세션은 이제 경기 후퇴고. 이제 립세션에다가 강한 고인플레이션, 강한 인플레가 계속해서 상종돼 있으면은 바로 경기 침체죠. 1950년대 이후로 경기 침체의 확률이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인들이 첫 번째는 당연히 고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페드의 긴축, 세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리쇼어링 분위기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이제 탈세계화 분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플러스 중국과 대만의 진영적 리스크의 발동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4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경기 침체 확률이 최고치에 도달했다. 그냥 보시면 1930년도 이때가 언제냐면은 뉴욕 대공황 당시, 대공황 당시보다는 아직은 못 미치지만
지금 뭐 1970년대에서 80년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일 때 폴 보커 당시 연준 의장이 있을 때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욱더 경기 침체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알고를 좀 계셔라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2분기에 미국 기업의 실적 추이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측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좌측은 실적이 쇼크 나온 기업들.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우측에 노란색 바가 구성되어 있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대부분 이제 4분의 3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4분의 1 정도가 S&P 500 기업들 위주에 했을 때는 대부분 쇼크가 나왔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3분기죠. 본 게임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을 2분기 실적 발표 나와서 오히려 미국이 아웃퍼폼하면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3분기죠. 3분기가 굉장히 암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페덱스가 왜 저렇게 페덱스 CEO가 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다음 볼게요. 바로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이죠. 쉽게 얘기해서 필요한 면목상의 소비 자금을 제외한 실제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우측에 동그라미로 이제 제가 표시해놨죠. 예, 중간에 이제 막 조금 이렇게 주파수처럼 탁탁탁 치고 갈 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그 재난지원금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제 그 백악관에서 한번 받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정부에서 받고 또 시정부에서도 받고 그러니까 3가지로 트리플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팍 치웠다가 지금 쭉 좀 밀리고 있고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가처분 소득이 꺾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감들. 다음 볼게요. 라이버 홀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뭐냐면은 노동력의 축적이라는 이 그 단어인데 이 낮은 해고율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이 별로 해고를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실업률이 되게 굉장히 건전하게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부분 말씀 뭐라고 드렸냐면 경기 후퇴 초입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반목하는 현상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노동력 축적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집에서 뭔가 물건을 보관하거나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쉽게 해서 의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입는 옷도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미국 기업들은 이 낮은 해고율을 보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경기 침체,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들이 짧게 찍고 짧게 마감하고 끝날 것이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뭐 포드에서 감원하고 있다, 뭐 애플에서도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있다, 감원하고 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이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후퇴가 빠르게 뭔가 우려감을 불식시키고 쉽게 해서 불식시키고 정상화, 경기가 정상화 돌아갔을 때 다시 뭔가 채용하려면 그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또 소요 그 비용 자체가 많이 들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미국 기업들은 이 경기 침체나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상당히 좀 빠르게 그래도 진정되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좀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말 불필요한 그런 노동력을 제외하고는 필수 인력들은 해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임금 관련된 부분에서 노동 비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작년보다 내가 한 1억 7을 팔았는데 인건비는 그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딱 하나죠. 3분기 실적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왜? 노동 비용이 지출이 좀 많이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해고율이 없기 때문에. 그럼 3분기 실적은 대다수 종목들 다 안 죽을 겁니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다음을 보면은 저는 어제 미국장이 반등이 좀 나왔죠. 1% 가까이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1% 가까이 반등 나오면서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어제 채권 배열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3개월물부터 10년물 금리까지 딱 보는데 미국 2년물 잠깐 주가 한번 띄워보세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깊은 한숨. 예. 이거는 좀 그러니까 2년물이 지금 3.93이거든요. 와, 이게 이제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현재 그 페드가 주장하는 기준금리의 근간이 미국 2년물인데
지금 기준금리 2.5%인데 여기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며칠 뒤에 75p 오면 3.25%거든요. 지금 4% 가까이 되고 있어요.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게 주는 메시지,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채권을 트레이드 하신 분들은 채권은 쉽게 얘기해서 학살당하고 있는 거고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반대죠. 수익률로 가격이 반대지 않습니까? 근데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93까지 치고 간다는 거는 저는 이런 시장을 제가 그러니까 저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월가 트레이더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침체든 뭐든 간에 불안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돈을 빼고 그냥 계속 어떻게 하냐면 그냥 2년물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계속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은 지금 네. 경기 둔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 그렇죠. 쉽게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가 뭐 주식 경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딱 15년 정도 됐는데 저렇게 하루에 뭐 1%씩 올라가는 거 처음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10년물도 3.5%를 넘었는데 이게 10년 만에 처음 있는 저는 일이라서 솔직히 10년물은 별로 안 봐요, 요즘에. 왜냐면 그냥 이미 놀랬던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있는 게 오래됐지만 역전 폭이 2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 둔화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는 채권 시장이다. 간밤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 위주로 올랐다는 것은 앞서 계속 실적이 어닝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즘 강한 기업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 뭐 그런 종목이 아닐까. 네, 간밤에 애플도 맞습니다. 예, 네. 테슬라도 근데 어차피 실적 다 박살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애플이든 테슬라든 간에. 다음 한번 볼게요. 네. 2년물이 4%에서 3.93까지 치고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가 4.5%까지 도달하는데 유력하는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4.5%인데 지금 이제 월가에서 우려하는 게 야 이것이 4.5%가 아니고 5%까지 좀 치고 가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장이 그래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기준금리 꺾이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7월에서 그러니까 한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예. 요때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인하된다는 건 뭐냐면은 물가지수가 잡힌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리는 말씀이 제 노트북 화면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네. 노트북 화면이요? 네, 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 예, 저희 신매니저님 예. 노트북 화면. 이게 예. 저는 어제 미국장 반등 나올 거에 베팅을 해가지고 수익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스닥 TQQ라는 상품이 있어요. 예. 근데 화면 보시면 연준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낙폭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연착륙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확 빠지는 것보다는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그래서 제가 대공황 차트와 유사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연준의 의도라는 거죠. 또 이번에도 반등 좀 세게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바로 모델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한 마켓 타이밍 모델을 볼까요? S&P 500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공개하겠습니다. S&P 모델에 대한 일별 마켓 타이밍 모델입니다. 19일 방향 강도 50에 패닉 강도 0, 20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방향 강도 없고 패닉 강도가 70%입니다. 그리고 21일에 방향 강도와 패닉 강도가 100%씩 나오는 걸 보니까 FOMC 회의를 앞두고 네. 시장의 방향성과 강도가 완전히 정해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9일 날이 오늘이니까 반향이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죠. 50%는 반향벽이 나왔고, 오르는 것으로. 그렇죠. 반등이 나왔고. 그 이제 패닉 강도 9월 20일 70%면은 네. 이 반등의 분위기가 좀 더 세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간다. 있는데 문제는 22일 날 FMC지 않습니까? 근데 21일 날 전날에 이렇게 반향과 패닉 강도가 잡혀 있다는 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반향 강도 100% 없으면은 미국장을 투자하시거나 우리나라 시장은 어차피 나중에 반영이 되니까 바로 다음 날에 그런 부분 봤을 때 조금 아쉽네요. 반향 강도가 100% 정도 없었고 0이었었으면은 오히려 FNC 전날까지도 뭐 쭉쭉 뻗어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켓 타이밍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네.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좋습니다. 빅테크, 우측 빅테크, 좌측 빅테크고 우측은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맥도날드 그리고 월마트. 이제부터 금리 문제가 아니고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다.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합니다. 9월 말에서 10월부터 해서.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이 언더퍼폼하고 아웃퍼폼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비재죠.
먹는 거, 맥도날드 그리고 월마트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 주가 향방에 좌지우지되고 그런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귀결될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적 추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실적주 위주로 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지 네, 맞죠. 궁금한데 저희 내일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네, 오늘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예. 오늘 장 끝나고 너튜브에다 MBN골드 신광석 검색하시면 장 끝나고 여러분 너튜브를 통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